그 요게 이제 뻥 뚫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실내까지 보이는 이제 망사가 있죠. 저쪽으로 해서 이제 서브우퍼의 소리가 이제 실내로 다 가는 거죠. 만약에 이런 우퍼를 드러냈을 때 이런 공간이 있으면 다행인데, 보통 요즘 차들은 8인치 우퍼가 선반에 있기 때문에 다 괜찮습니다.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제 채널에 또 그 설명한 거 있습니다. 서브우퍼 장착 과정 해가지고 재생 목록에 보면, 벤저 212 모델이 있습니다. 212 모델에 보면, 이것을 그 선반을 개조하는 선반 카바를 잘라내고 스피커 망사 천으로 또 카바를 만들어 넣는 그 작업 과정을 디테일하게 설명한 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쇠를 뚫어내면 됩니다. 뚫어내도 큰 문제 안 됩니다. 차에 문제 없고, 이렇게 구멍이 자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형태는 좀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 채널에 들어보면 다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서의 울림이 이제 실내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쪽에 우퍼는 이제 지금 작작한 우퍼 15인치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제 요 홀로 들어오겠죠. 10인치 홀 크지 않습니까? 이 홀로 들어오게 되고, 결국 이 스피커의 원리랑 비슷한 거죠. 더 이제 듣기 좋고 강하게 들리는 거죠. 이게 이리 본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본다 보고, 이 뒤에 소리는 스피커 인클로즈 소리고, 그냥 이 앞 소리가 OEM 소리는 트렁크에 압력을 줬는데, 이제는 이 앞 소리가 트렁크에 압력을 주면서 이제 크니까, 스피커가 크니까, 출력이 넉넉하니까 압력이 빨리 이 10인치보다는 빠르게 차면서, 듣기 좋게 차면서 그 소리가 빠져나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밴드 패스 박스의 효과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포타의 효과처럼, 이제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압력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 이쪽 10인치 이 사이즈의 구멍으로 통해서 실내 선반을 통해서 중지자 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뒷베개를 뺐습니다. 이렇게. 이 빼는 방법은, 이쪽에서 해도 되는데, 이쪽 편에서 이제 이 플라스틱 카바를 풀고, 이쪽으로 해도 되는데, 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반대편, 요게 보이죠? 그 노란색 플라스틱, 이기에, 이제 그 베개, 이쪽에, 대가 꼽혀 있는 겁니다. 요 보면은, 이쪽 약간 홈이 있죠? 여기에, 홈. 예, 이 홈에 걸려있는 키를 빼야 되는 거죠. 그 키가 뭐냐면, 저기 보면, 여기 보면 까만 거 보이죠? 까만 거, 이거를, 이쪽으로. 여기 락이고, 푸는 겁니다. 락이고, 푸는 거. 요걸 양쪽 다, 이쪽에 대하고, 저쪽 대하고, 같이 이제 제껴주면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벤처, W220 모델이죠. 이게 2006년식입니다. 예전에 이 차가 세미 DIY 할 때 소개했지만, 수리하는데 크게 에어 쇼바 쪽에 빼고는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차를 많이 타는 사람은 연비가 한 8.5, 9 이리 나오니까 그 부분이 문제고, 차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난번에 작업을 이렇게 서브우퍼 타이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15인치 우퍼를 달았지 않습니까? USD. 요 우퍼는 좀 이렇게 묵직하거나 빵빵하거나 이러진 않고 적절한 그냥 좀 고급 사운드 질감을 내는 우퍼입니다. 출력이 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건 설명을 했고, 요 차주가 이 앰프도 이렇게 바꿔봤죠. 얼마 전 작업할 때는 이제 작고 300이 돼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작업을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함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앰프 교체도 가능하고, DIY로 이제 오디오를 작업하는 사람일 경우에 작업을 한번 딱 하고 가만히 끝만 듣는 게 아니고, 취미생활의 일부로서 다른 앰프 있으면 또 넣어보고, 또 튜닝도 처리해보고, 그럼으로 해가지고 또 다양한 음의 변화를 느끼면서, 또 청각의 어떤 능력도 또 변화가 오게 되고, 여러 가지 핸드폰이 잠깐 꺼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사물과 풍경, 여러 가지 또 예술 작품을 많이 본 사람이
좀 더 심도 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공부를 또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지금 현재의 소리에서 또 튜닝을 함으로 해가지고, 변화의 소리를 또 다른 방향으로 들어보고, 또 이것처럼 이제 다른 앰프를 또 걸어서 또 어떤 사운드의 변화, 제품의 특징도 알 수 있고, 제품에 대한 그 어떤 음의 변화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방식으로 장착됐지 않습니까? 그 짐을 실을 때 어떻게 걸린다 싶으면 요런 식으로 이제 자기 차니까 이게 뭐 우리가 돈을 주고 장착비를 받고 다 됐습니다 손님 가시면 됩니다. 요 행태는 아니죠, 그죠? 직접 하는 거니까. 지 차에 지가 하는데 뭐가 누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앰프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기기 내부에 문제도 없어야 되고, 또 조정할 때 서비스 접근도 또 편해야 되고, 또 때에 따라 짐을 실을 때도 또 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행태의 장착이 된 거다. 이쪽에 배터리 이쪽에 보면 이건 떼면은 이쪽 배터리 요 안에 있죠.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이렇게 인산철 배터리는 이제 전압이 기본적으로 13.6V를 유지하니까 유지하니까 전압의 높이에 따라서 소리의 변화, 그러면 전압이 낮을 때의 소리의 특징이 있고 전압이 높을 때 소리 특징, 그러니까 12V 때에서 소리의 특징과 14V 때에서 소리의 특징이 또 있는 겁니다. 미세하게. 그리고 같은 12나 14V라도 이게 그 전기 에너지를 보내주는 그 속도, 순간 반응, 방출의 이제 속도 능력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그 전자기기들이 그 전기 에너지를 먹고 소리 에너지로 변화주는 기기 때문에 그 전기 에너지에 최초 보내주는 배터리 또 알터네이터의 특징에 따라서 소리의 변화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인산철 배터리를 이제 그 기본 출력이 높은 거 13.6V 이하가 잘 안 내려가죠. 시동을 꺼도 13.6V, 시동을 켜면 알터네이터 전압 때문에 14.4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압이 항상 높게 유지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좋은 점은 이제 다이나믹한 베이스, 좀 탄탄한 베이스 쪽이 좋고 고음이 좀 쭉쭉 뻗어나가는 거 소리, 거기 질감이 좋다 나쁘다기보다도 소리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 그건 이제 앰프 기기의 특징과 스피커의 특징, 튜닝한 방법의 특징에 따라서 나는 이거 넣으니까 고음이 더 좋네, 나는 이거 넣으니까 베이스가 더 좋네, 듣기 좋네, 이리 될 수도 있고, 나는 좀 거칠어, 안 좋아, 별로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튜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또 튜닝으로서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릴 수 있고, 이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베이스 소리가 트렁크를 닫으면 트렁크 속에 이제 시트 뒤편에 기름 연료 탱크가 있다 있지 않습니까? 연료 탱크를 쇠가 돼 있고 안에 연료가 있고 또 반대편에 또 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비로소 이제 시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트 등을 통해서 소리 에너지가 실내 청취자로 전달하기는 힘들죠. 그러면 이 다른 차보다 벤저가 오래된 차지만 이 방음, 트렁크 내부의 그 방음, 그 어떤 그 능력 또 그런 것들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두껍고 이 속으로 뭔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행태의 그 아니죠. 이게 두껍고 이렇게 소리 어떤 소음도 많이 차단하는 차음 역할도 많이 할 수 있는 스타일의 재료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삥 둘러 좀 잘 돼 있는 편이고, 시트 뒤에는 당연히 또 나무도 있는 데다가 기름 탱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의 경우에는 여기 반드시 이제 트렁크에 서브우퍼 그 10인치가 달려 있는 거를 떼내고, 만약에 이 10인치 우퍼가 없는 차다, 그러고 방음도 잘 돼 있고 트렁크 이게 그 카바가 생각보다 탄탄하게 잘 돼 있는 차다, 그럼 소리가 실내로 잘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공간에 이는 우퍼 공간이 없다면 별도로 트렁크 선반을 좀 따내서 이 트렁크 쪽의 카바를 좀 이렇게 홀을 이렇게 타공을 해서 소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최소한 우리 6, 9인치 사이즈의 스피커 이 정도 이상은 이게 홀이 있어야 소리가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이 끝나고 이제 나름 이렇게 앰프도 한번 바꿔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서브우퍼
소리가 실내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현재 상의 소리 스타일과 이제 이게 구멍을 이제 이렇게 타공은 아니지만 스피커를 들어내면 자동적으로 구멍이 나지 않습니까? 홀이 10인치 홀 크기가 이 속으로 통해서 실내로 들어갈 수 있는 소리의 변화도 느낄 수 있겠죠. 그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D시트를 들어내야 또 선반 들어내고, 선반 들어내기 전에 저쪽에 또 C필러를 탈거를 해야 선반을 들어낼 수 있죠. 그러려니까 일단 시트, 엉덩이 시트부터 들려야 되는데, 엉덩이 시트는 이쪽에 좀 내려가죠. 원래 이쪽에 보면 요 모서리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손을 들어가면 여기 조금은 요쯤에서 위로 올려주는 느끈한 쫀쫀한 레버가 있습니다. 위로 올리면 이게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고, 그쪽도 한번 빼봐라. 뺐으니까 이제 이쪽에는 이런 것들은 이제 요 풀고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거는 이제 열선 또는 이제 안전벨트 뭐 이런 게인데, 이건 열선입니다. D시트는 이쪽에 이제 요쪽에 보면 볼트 하나 있습니다. 10mm 볼트. 또 이쪽에 하나 있고 보입니다. 그리고 요쪽에 깊숙이 볼트 하나 있습니다. 그거 풀면 시트가 덜렁덜렁거리면서 위로 올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분해를 했는데, 이 열선 시트가 이 하나의 하네스에서 이쪽에 등 쪽에 공급하고 또 엉덩이 쪽에 공급하는 겁니다. 이 차에서는 분리됐는데, 그래서 이 시트를 들려내려면 이제 이걸 하네스 핀을 뽑아야 되는데, 뽑으려고 하면 또 일도 많고 하니까 요 상태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에 이게 또 차음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비닐이 차음 음을 차단하는 역할을 잘 합니다. 비닐이 있으면 그 비닐이 양쪽에 붙어 있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가운데는 이제 이게 부직포, 잔면 압축 부직포죠. 그러면 비닐이라는 것은 소리가 잘 새어나가지 않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비닐의 성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그렇지, 우리가 방음할 때 뭐 이렇게 노래방 또 가게 이런 데 방음할 때 백채에 모텔, 호텔 이런 데도 그렇습니다. 하우스 비닐이 두툼한 거, 질기지 두껍지 않습니까? 고추 비닐처럼 두꺼운 것보다 더 그런 것을 이렇게 한 개 대고 백채를 만들면 이 차음이 엄청 잘 되거든요. 이 현재는 차음이 잘 되니까 서브 소리가 새어나오기가 힘들죠. 보통은 요 경우는 이게 이제 스펀지지 않습니까? 이 스펀지는 소리가 이 안에 들어옵니다. 그 소리 에너지가, 그 진동도 전달이 잘 되고, 그 진폭 전달이. 그래서 요런 정도만 있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지금 이 차는 요 뒷편에 바로 차음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이거와, 또 여기 보이는 여기 기름 탱크입니다. 여기 보이는 게 기름 탱크. 그러니까 기름 탱크 위쪽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도 있겠지만, 이걸 걷어내면 좀 소리 잘 들어오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이 선반을 드러내서 10인치 우퍼를 드러내면 그쪽으로 통해서 소리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선반 이 베개를 드러내야 되고, 선반 카바를 드러내야 되니까, 그러려니까 이쪽에 이제 C필러를 드러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측면에 저게 안전벨트 저게 벨렌치로 해서 풀고, 키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냥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뽑으면 이 플라스틱 요 키가 이쪽에 쇠핀에 이렇게 꼽혀 있기 때문에 핀이 잘 빠지고 잘 들어가는 스타일입니다. 자금도 없고. 그래서 이걸 이제 드러내면 선반을 눌리고 있는 부분이 보이죠. 이게 키 보이면 요 부분이 이제 눌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C필러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C필러 쪽에 이제 에어백 몸통이 있죠. 이게, 그리고 이 에어백은 저 앞에까지 A필러까지 갑니다. 측면으로 쭉 내려오죠. 이 노란 이게 에어백 통입니다. 이쪽 거는 안전벨트 이제 장치고리고, 안전벨트도 요 사이에 잘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세심한 구조물이 되어 있죠. 이쪽도 이제 뺐으니까 이제 선반을 드러내기 전에 이제 이 베개가 에어로 이제 이렇게 앞에 눌리면 탁 뒤로 넘어집니다. 그러면 뒤에 후진할 때나 그냥 뒷사람이 안 탔을 때는 시야가 확보 잘 되겠죠. 그 편리성을 준 겁니다. 그래서 당기면 올라오는데, 손으로 올라오는데 탁 넘어지는 거는 앞에서 버튼을 눌리면 지들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 D시야 공간 확보를 위해서 편리성을 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작업할 때는 이것을 이제 분리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베개 뒷베개를 뺐습니다. 이렇게 이 빼는 방법은 이쪽에서 해도 되는데 이쪽 편에서 이제 이 카바, 이 플라스틱 카바를 풀고 이쪽으로 해도 되는데 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반대편 요게 보이죠? 그 노란색 플라스틱 이기에 이제 그 베개 이쪽에 요 대가 꼽혀 있는 겁니다. 요 보면은 이쪽 약간 홈이 있죠. 여기에 홈. 예, 이 홈에 걸려 있는 키를 빼야 되는 거죠. 그 키가 뭐냐면 저기 보면 여기 보면 까만 거 보이죠? 까만 거 이거를 이쪽으로 여기 락이고 푸는 겁니다. 락이고 푸는 거. 요걸 양쪽 다 이쪽에 대하고 저쪽 대하고 같이 이제 제껴주면 빠져나오는 겁니다. 제껴줘요. 우리가 여기 보면 이런데 보면 내가 옆에 눌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거와 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키가 그렇게 돼 있고 이게 저게 보면 걸리죠. 저게 이게 섰을 때 저기 걸리는데 이제 앞에서 눌리면 저기 트렁크 락 해제하는 것처럼 풀리면서 베개가 뒤로 넘어지는 겁니다. 이거 한번 풀어볼래? 베개 뒤로 한번 제껴볼래? 지금 베개가 이제 씌워져 있는 상태라서 요 가운데까지 여기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락이 풀리면 지금 넘어가는 거죠. 그래갖고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저렇게 잠기는 겁니다. 이게 힘이 안 지갖고 제가 이제 푸른 상태에서 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쪽에 트렁크 고리처럼 되어 있는 락이 풀리면 뒤로 넘어지고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그래 베개 빼는 거는 이쪽에 보이는 이게 좌우로 제끼는 이렇게 해서 이거 보이죠? 가만히 여기입니다. 여기 요리오면 장기 있는 겁니다. 안 빠집니다. 요것만 손만 제끼주면 됩니다. 넣을 때는 요리 놔고 넣으면 되겠죠. 요리 놔고 그러면 요 베개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베개 이 핀을 뽑을 때는 이 선반 베개를 이렇게 눕혀야 요 보면은 이 빛이 반사가 꼴대 저 보이죠? 이게 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측면에 여기 보면 아까 그 말했던 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핀이 이게 눕혀놔야지 이쪽 구멍 2개 보이죠? 이쪽 구멍 2개. 요 이제 서비스 홀이죠. 이게 요 구멍하고 요 구멍. 베개를 뉘으면 측면에 까만 게 보인다는 거. 그럼 밀모 되겠죠? 까만 걸 양쪽으로. 그러면 이제 요 뉘어서 핀을 밀고 이제 뺄 때는 다시 베개를 세워 가지고 좀 뒤로 한번 빼봐라. 이렇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베개를 뉘파가 핀을 이제 해제하고 다시 이제 베개를 채워 가지고 뒤로 뽑으면 이렇게 다 나온다는 거. 요렇게 이제 선반을 이제 분해할 차례죠. 선반 분해하기 전에 저쪽에 보면 또 이제 햇빛 가리개가 전동이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도 이제 확인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햇빛 가리개 전에 보면 요 10인치 우퍼가 장착되어 있는 이제 망이죠. 이 망을 따로 이렇게 리무브로 제끼면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앞쪽으로 당기면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제 10인치 우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구멍, 이 홀로 통해서 트렁크의 베이스 소리가 나는 거죠. 지금 현재 이것도 10인치 우퍼가 아랫단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코일하고 콘덴서 있죠. 이게 그 패시브 네트워크로 스피커 쪽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망을 떨려서니 이 망도 보면 여기 망이 여기 촘촘하게 이게 구멍이 나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통해서 이제 소리가 나올 거죠. 근데 그 소리가 여기에 이제 막혀 있으니까 저 스피커를 들어내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먼저 들렸는데 요게 이 홀이 이제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늘이 비나 아무튼 이 구멍이 나져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에어컨 망사처럼 에어컨 이제 공기 정화기 제일 끝단에 있는 것처럼 망사로 되어 있습니다. 요만큼만 있어도 서버브 소리가 다 들어오는 겁니다. 요 작업 때문에 지금 시트 들어내고 베개 들어내는데 또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는 햇빛 가리개를 선반에서 들으려면 여기 햇빛 가리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크로스 되는 거, 올라오는 거.
이거는 통상 보면 이제 모터가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카바 밑에 보면 큰 바가 있습니다. 그 모터하고 그것이 이제 덜렁덜렁 무거우니까 덜렁덜렁거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트렁크 쪽에서 이렇게 10mm 볼트 한 3개 정도 풀어야 됩니다. 햇빛 가리개는 이 측면에 요것을 박혀 있는 거를 뒤편에 조그마한 이게 아주 자그마한 요 볼트 이게 아주 작죠. 요 10mm 볼트 십자 피스가 플라스틱에 박혀 있습니다. 이걸 좀 계속 풀면 풀어집니다. 길게 풀어야 됩니다. 풀고 빼면 이제 이게 선반만 따로 이 햇빛 가리개는 그대로 두고 선반만 따로 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측면 이게 햇빛 가리개 쫄대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 햇빛 가리개를 반쯤 아까 올렸었죠. 올리고 이제 날개를 빼면 이제 카바를 뺄 수 있도록 햇빛 가리개를 이제 원상 위치에 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카바를 들려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햇빛 가리개를 이제 이렇게 뒤에서 볼트 요 하나 요 하얀 거 보이죠? 둘, 세 개 풀면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여기 햇빛 가리개 이제 작동하는 이제 몸통이죠. 저쪽에 선을 뽑으면 탈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하나, 두 개, 트렁크 쪽에서 세 개 풀면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 스피커 여기 보이죠? 이 모양 10인치인데 실내 쪽에는 타원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원행으로. 이것을 그냥 드러내면 끝입니다. 드러내고 또 그대로 조립하면 되는 겁니다. 스피커는 이 우퍼가 들렸죠? 들렸는데 듀얼 보이스로 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코일이 있어가지고 로패스 시키고 콘덴서가 있는 거 볼 때는 이제 12dB 로패스입니다. 양쪽 듀얼 보이스는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 실내 쪽에는 이 점이 트렁크로 탁 때릴 때 트렁크로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트렁크가 이제 울리게 되겠죠. 이 콘지 때문에. 그리고 스피커 후면의 소리는 실내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트렁크에서 울리는 그 압력, 트렁크 전체의 공간이 만약에 400리터다 치자. 그 밀봉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100% 밀봉은 아니지만은 그게 이 콘지의 힘으로 압력을 채우면서 이쪽 소리로 그 베이스의 울림이 이제 실내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쪽의 우퍼는 이제 지금 작작한 우퍼 15인치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제 요 홀로 들어오겠죠. 10인치 홀 크지 않습니까? 이 홀로 들어오게 되고 결국 이 스피커의 원리랑 비슷한 거죠. 더 이제 듣기 좋고 강하게 들리는 거죠. 이게 이리 본다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본다 보고 이 뒤에 소리는 스피커 인클로즈 소리고 그냥 이 앞 소리가 OEM 소리는 트렁크에 압력을 줬는데 이제는 이 앞 소리가 트렁크에 압력을 주면서 이제 크니까 스피커가 크니까 출력이 넉넉하니까 압력이 빨리 이 10인치보다는 빠르게 차면서 듣기 좋게 차면서 그 소리가 빠져나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밴드 패스 박스의 효과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포타의 효과처럼 이제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압력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 이쪽 10인치 이 사이즈의 구멍으로 통해서 실내 선반을 통해서 중지자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밴드 패스 박스의 행태라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벤저 220 모델 이 차가 아니고 일반 차량에는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이 여러 가지 이런 방음 카바들이 이렇게 단단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게. 벤저 S 클래스가 다른 차보다는 예전부터 이렇게 굉장히 이게 그 트렁크 공간 외부의 그 카바들이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질량을 갖고 있으면서 외부 소음도 차단하고 차음 역할도 많이 하면서 그 소리가 잘 새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빼지 않으면 어디 갈 만한 파고 들어갈 만한 어떤 공간이 별로 없는 거죠. 일반 차보다는 이 벤저 220 모델이 트렁크에 우퍼를 달았을 때 기름통 시트 뒤에 기름통 때문에 우퍼를 실내로 보게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름통 쪽에 붙여서 뒤편으로 보게끔 해서 이 스피커의 효과처럼 공간에 울린 다음에
어떻게든 간에 실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우프를 그걸 빼서 안 달고 말지, 이건 아닙니다. 그래도 달면 좋습니다. 달면. 대신에 앞도어의 인클로즈 구조가 다른 차보다는 좀 부족합니다. 도어가 생각보다 차는 큰데 도어의 그 폭, 그 바깥쪽과 실내 좀 납작합니다. 납작하면 납작할수록 그 저음을 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프론트 스피커 6인치에서 내는 베이스 양에 어느 정도까지는 잘 날 수 있지만 그 한계치를 벗어나는 소리를 낼 때는 도어의 구조가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전체적으로 그 베이스의 에너지에 어떤 그 발휘하는 양보다 정치자의 귀에 들리는 효율은 아주 낮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가감한 개선이 따라야지 좋은 소리 낼 수 있다. 그것을 이제 이게 실현하는 거죠. 이 지금의 작업 행태가. 근데 이게 이제 카오디오 전문 샵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또 지금처럼 세미 DIY, 제가 이제 옆에서 코치하고 같이 거들면서 직접 할 수 있는 스타일로 이제 진행하고 있지만은, 실제 이 현재 방식은 카오디오 전문 샵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이유들도, 이 차량 말고도 또 다른 차들이 이러한 경우가 반드시 있을 거다 말이죠. 그리고 특히 또 카오디오 샵에서는 친한 지인들, 친구들, 또 오랫동안 단골 고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꼭 벤저 W220 모델이 아니라도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에서는 이렇게 가감한 시도를 해볼만 하다. 이렇게 하면 소리 잘 난다. 라는 것을 이제 길을 열어드리는 거죠. 이 세미 DIY 코너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요 보면은 이게 뻥 뚫리지 않습니까? 이게가 이렇게 이제 보통 6,9인치나 6인치 양쪽에 붙어 있는 차들, 그 차들의 그 공간만 해도 베이스, 이 트렁크의 스피어 통을 이용한 베이스나 또 이쪽에서 뒤로 보고 있는 베이스, 그 우퍼박스 등 간에 6인치 두 개 양쪽에, 또는 6,9인치 두 개 양쪽에 1이 돼 있으면 그 충분히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기 현재 이 차는 10인치니까 센터에 충분히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렸으니까 이제 원상 복구를 이제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요 카바의 이제 모양은 이렇게 이제 질이 좀 괜찮은 질이고, 이쪽에는 더 이상 뭐 다른 이 손을 볼 만한 뭐 이유도 없습니다. 요 재질이 좋은 겁니다. 요 재질이 좋으니까 노이즈를 잘 막아내고 좋으니까, 지금 제 목소리가 요 안에 들어오면서 이 벌써 소리가 이렇게 반사음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 반대편은 유리인데도 불구하고 요게 음의 흡수 능력이 되게 좋고 잡음을 아주 많이 잡아줍니다. 제가 이만큼 넣으면 소리가 좀 맑긴 하잖아요. 이게 흡음하는 이게 이제 별로 없으니까. 이게도 다 있지만은, 또 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이렇게 흡음을 많이 한다는 느낌이 오죠. 오히려 여기에서 이제 정제파가 발생하거나 유리가 있으니까 더 이제 어떤 행태가 딱딱하게 들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조금 이제 제가 스피커 그 입하고 핸드폰은 이제 아마 25cm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직제범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왔을 때는 그만큼 흡수를 잘한다는 의미의 느낌으로 제 목소리가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이 밖에 있을 때는 또 좀 더 맑게 나고 이랬는데, 저기 들어가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네. 이게 여기에 구조도 구조지만은 이 흡음재의 소재에 따른 소리의 어떤 그 외부 노이즈, 바이러스 잡음 이런 것들을 많이 차단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개선할 것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벽에 꼽는 것도 이쪽에 아까 한 번 더 설명하면 참 애롭습니다. 이게 요게 보이는 까만 거, 요 까만 이 까만 키가 뒤로 제껴져야 된다는 거. 뒤로 갔죠. 당기면 요리 되면 양쪽 다 똑같습니다. 요리 되면 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뺄 때는 이걸 이렇게 뒤로 제껴서 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뺄 때도 마찬가지고 낄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안에 락 장치가 그런 것처럼 된다 했지 않습니까? 딱 이러면 이제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개 다 이제 이렇게 사람이 탔을 때 이제 행태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뽑아내고 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각도가 맞습니다. 이제 베개 넣어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못 빼는 겁니다. 낄 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요 하얀 거 플라스틱이 있고, 여기에 로커암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로커암의 센터가 이 안쪽에 락 장치가 있습니다. 트렁크 닫을 때 칵 잠기는 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 장치입니다. 그게 에어가 풀어주고 이제
닫는 거는 이제 사람의 힘으로 당겨 가지고 락에 이제 도달하게 하고, 락을 푸는 거는 우리가 이게 못 푸는 거죠. 이게 에어 버튼을 운전석에서 눌려야 되면 안 눌려보래. 눌리면 지절로. 예, 여기 스프링이 있습니다. 시계 탭 스프링 같은 그 힘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꼽을 때도 반드시 이 상태에서 이제 요 락 풀고 이 상태에서 빼야 된다는 거. 꼽을 때도 이 상태에서 꼽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해제하고. 그러면 이제 이 카바를 이제 조립하고 원선대로 조립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도 다 조립되지 않습니까? 저 아까 저 망사 천으로 통해서 서버부서로 들을 것이고, 이제 C필러 조립하고, 요거 이제 그 단열재 겸 차음재를 조립하고 시트 조립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완전하게 D시트 조립하고, 선반도 원상복구로 다 하고, 그러면 이제는 이제 작업이 끝난 거죠. 이제 차주가 지금까지 이제 많이 튜닝을 해봤던 행태대로 튜닝을 하면 베이스 소리가 어떻게 변화가 오는지 이제 알게 되겠죠. 그에 맞춰 가지고 이제 튜닝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한 이후에 제가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안 좋은 점과 좋은 점을 설명하면서, 또 즉석에서 그 안 좋은 점을 이렇게 튜닝할 수 있고, 또 왜 그런지 설명하면서 영상을 찍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번 영상은 작업 서브우퍼를 스피어 타이어 공간을 이용해서 인클로저 구조를 만들었죠. 그러므로 해서 이로운 점은 트렁크 공간이 넓어졌다는 거, 트렁크 공간이 넓어졌다. 그리고 이제 15인치 우퍼도 장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전보다는 짐을 싣기도 편해졌다. 그리고 또 앰프 서비스 접근과 한눈에 보이는 여러 기기에 이렇게 그 케이블과 기기 장착된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으니, 때에 따라서 앰프 개인이나 어떤 접촉 불량, 또 뭐 스피커 배선을 위상을 바꾼다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ICL 신호선을 좀 더 좋은 걸 교체해 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음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행태의 접근, 작업 접근이 엄청 편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간에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짐을 싣게 됐을 때는 이제 앰프 위에 얇은 판을 놨고 짐을 실었지, 지금은 이제 앰프 위에 짐을 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서브우퍼와 이쪽 공간에 짐을 실 수 있죠. 서브우퍼 박스 위에는 이거 튼튼하게 되어 있는 그릴망으로 인해서 뭐 웬만하면 실어도 됩니다. 지금은 이 앰프가 이번에 이제 우퍼 작업한 이후에 또 다른 앰프를 걸어 본다 해서 장착되어 있어서 이게 짐을 실기로는 좀 불편한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뭐 이 앰프를 끝까지 쓸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짐은 그렇게 많이 싣고 다니는 타입의 이제 형태가 아니니까 이쪽에 한쪽에 짐을 실어도 되고, 또 이쪽에다가 이런 칸막이를 한 개 더 만들어도 되고 뭐 상관없지 않습니까? 편리한 게 지금 이 차에서는 가장 유리한 점이니까. 그래서 이제 튜닝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후에 한 이후에 아까 전에 설명했던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차주가 기본적으로 가지려는 트렁크의 필수품들이죠. 이렇게 싣고 이쪽 편에는 또 박스 실어봐라. 그거 실어라. 뭐 이렇게 되면 뭐 차가 뭐 왔다 갔다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산이 여기에 꼽혀 있고, 그 여기에 이제 뻥 뚫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실내까지 보이는 이제 망사가 있죠. 저쪽으로 해서 이제 서브우퍼의 소리가 이제 실내로 다 가는 거죠. 만약에 이런 우퍼를 드러냈을 때 이런 공간이 있으면 다행인데, 보통 요즘 차들은 8인치 우퍼가 선반에 있기 때문에 다 괜찮습니다.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제 채널에 또 그 설명한 거 있습니다. 서브우퍼 장착 그 과정 해가지고 재생 목록에 보면 벤저 212 모델이 있습니다. 212 모델에 보면 이것을 그 선반을 개조하는 선반 카바를 잘라내고 스피커 망사 천으로
또 카바를 만들어 넣는 그 작업 과정을 디테일하게 설명한 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쇠를 뜰어내면 됩니다. 뜰어내도 큰 문제 안 됩니다. 차에 문제 없고 이렇게 구멍이 자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행태는 좀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 채널에 들어보면 다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